이번 주제는 6.3 대선의 프레임입니다. 탄핵 심판과 능력의 기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역사는 늘 역사적이죠. 극적인 순간이 지나면 또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이내믹 대한민국은 더 역동적입니다. 10년도 안 돼 대통령을 2명이나 탄핵시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작 3년도 안 돼 파면됐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코리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어떨까요? 국민은 선거에서 어떠한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담아낼까요? 어차피 공수표일 정책 공약은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날 것입니다. 개헌이나 검찰개혁도 대동소이할 것이고요. 큰 방향은 같으면서 세부 사항만 차이가 좀 나겠죠. 결국 프레임 설정이 좌우할 것입니다. 미국 UC 버클리대 조지 레이코프가 제시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전략이죠.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생각하게 된다는 언어학적 경향성입니다. 첫 프레임은 뭐니 해도 조기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정당의 책임론이겠죠. 당연히 민주당은 시민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저지한 정당으로서 정당성을 내세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비상계엄에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국무위원과 검찰에 대한 줄탄핵 말이죠. 그럼에도 윤석열 1호 당원을 대선 기간 중 정리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이란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출당이나 탈당이 이루어지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재명 악마화에 몰두하겠죠. 현재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각각 2명씩으로 갈려서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선출돼도 여당 책임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인물론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부에 현대사의 변곡점이 선명하게 찍힐 수 있습니다. 우선 세대교체의 관점이죠. 올해 만 40세가 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판으로서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만 60세여서 어중간한 위치이긴 하죠. 국민의힘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되면 구세대와 신세대의 교량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선출된다면 이 후보는 갑자기 고령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75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온다면 위헌으로 판결된 12.3 비상계엄의 일정한 책임론을 차치하고라도 나이와 건강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교체 관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시대 연속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죠. 어차피 구여당 소속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팀워크를 이뤄 국정과 의정과 지방행정을 도맡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만으로 실정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 대행의 경우는 시대 연속보다 오히려 시대 역행으로 비칠지도 모르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 당선 자체로 세대교체와 함께 시대교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대교체의 성격을 띌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던 유명인사, 유력인사, 재력인사, 정치권 인사가 아니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귀족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로 시민사회 쪽에서 일하다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인천계양 국회의원으로, 20대 대통령 후보로 성장해온 풀뿌리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동훈 후보의 경우 검찰 정치 시대의 연장으로 역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다면 영혼 없는 관료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김민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과 최근 장관으로서 은행이 과연 새로운 시대에 맞는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파란만장한 정치혁정으로 오뚜기나 자수성가형 집념의 대기만성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것이 시대정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득권층이 끈질기게 대중을 세뇌하는 성장과정과 학벌 관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능력보다 학벌을 따지는, 학력을 따지는 사회가 아닌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도 대학 중퇴자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수이자 배우 아이유가 당당히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전북대 의대 출신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고 노벨상에 접근했지만 여전히 스카이만 바라보는 풍조에 젖어 있지 않나요? 이준석 후보는 최근 경찰이 하버드대 졸업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제기한 논란에 10억 원 내게 하자며 자연스럽게 학벌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었죠. 그의 부친도 서울대를 졸업했으니 금수저 학벌인 셈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를 졸업한 의사이면서 바이러스 백신으로 큰 돈을 번 재벌이고요. 한동훈 후보는 강남 8학군에서 고교를 다니고 윤석열 피고인의 서울법대 후배이자 검사 직속 후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고와 경북고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전형적인 TK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고려대 출신으로 검사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서울의대, 서울법대, 서울상대, 고대법대로 초고학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서울상대 출신의 하버드 박사이고요.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개천에서 난 용이 있죠. 이재명 후보입니다. 어차피 잘 알려져 있듯이 14세의 소년공으로 취직해 일하다 팔을 다쳤고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에 입학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성남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사로 사회봉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의 막내로서 궁극의 등용문 앞에 선 셈입니다. 경쟁자들은 모두 초중고교를 피피하게 만든 줄세우기 성적 경쟁이 최고봉입니다. 과연 국민은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역사에 규정할까요? 묘하게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은 스카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희대 출신입니다. 그래도 DJ는 IMF를 극복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의 중앙대, 함께 경선에 뛰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덕수상고의 국제대 출신입니다. 이른바 흑수저이지만 정치와 행정 능력은 학벌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경우이죠. 여하튼 정치권은 자신들이 유리하게 프레임을 짜겠죠. 정작 역사의 프레임을 결정짓는 중 국민인데 말이죠. 4.19 혁명도, 5.18 민주화 운동도, 6월 항쟁도, 촛불 시위도, 지난해 야광봉의 함성도 그 주체는 국민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역사의 프레임도 짜여졌죠. 이를 정치권만 모르는 듯합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짐짓 외면한 채 습관처럼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겠지만 말이죠.